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FOMC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바로 코앞에 둔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금리 동결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얘기가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죠. 중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CME에서 패드워치 툴에서 보여주는 그 금리 선물을 보면은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올 연말까지 제로입니다. 이 FRB 회의 때마다 각각의 경우를 다 찾아봐도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과연 그것을 언제 반영할지 그게 궁금한데, 점도표에서는 1회 정도를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오늘 금리 인상 가능성은 1.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로 가면 9.5%,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50bp 인하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16.2%로 올라오고요. 또 50bp 인하 가능성이 1.2%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 12월까지 가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22%까지 올라가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이 2.7%까지 올라가고요. 75bp 인하 가능성이 0.2%로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찾아보니까 27.9%까지 올라가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3분의 1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이 4.8%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언제 인하하느냐가 오히려 관심 포인트가 돼버린 상황이다. 해서 통화정책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언제 대차대조 축소를 중단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줘야지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향후 경기 전망도 또 코멘트를 해주면 좋겠고, 무역 분쟁에 대해서 FRB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실 무역 분쟁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는 무역 분쟁의 악영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는 것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시장은 향후 경기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기자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이 되고 있는데, 향후 경기가 불안하면은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이 아니라 다시 QE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시장의 질문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이게 단순한 통화정책에 대해서 방향성 제시를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지표보다 지금 증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증시 상승의 타당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해서 지난 12월 이후에 달라진 파월 의장이 시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태도, 그것을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밤 호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점, 그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통화정책 회의보다는 그 내용을 시장은 보고 있다. 한번 오늘 밤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이벤트다.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대표님 이 정도까지 지금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흐름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예전부터 이제 3월 말을 하나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봐왔었는데요. 특히나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같은 경우가 중국 관련된 미중 무역 분쟁하고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FOMC 회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느냐,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시장이 그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가 4% 남겨놓고 있는데
보잉을 빼버리면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잉이 까먹은 지수가 400포인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S&P 같은 경우가 3.8%, 그리고 나스닥이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사상 최고치하고 5.3% 차이인데 거의 다 4% 안팎으로 이렇게 사상 최고가에 근접되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재료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로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신고가 흐름을 준비하는 또 업종과 종목의 흐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무역 분쟁의 향방이 향후 글로벌 경제 흐름 개선 가능성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방향을 가르는 키포인트고,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 이쪽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IT 산업 쪽에서 이제 최강자로 지금 군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요. IT 산업의 강자 구도가 재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예전에도 연초부터 나타났었던 얘기입니다. 이 빵 기업이 마가로 바뀌고 그게 맥으로 바뀌고 다시 마가로 바뀌었는데 애플 대신 알리바바가 지금 끼어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죠. 클라우드 산업의 진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어제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하고 연계돼가지고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해서 이런 클라우드 산업의 진화가 의미하는 것이 IT 업종의 변화가 그리고 진화가 향후에도 주도 업종의 위치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해서 시장의 흐름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장의 원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목과 기업과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뒷받침해주는 펀더멘탈의 변화가 나타나주면은 바로 사상 최고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방향을 계속 가늠해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듯이 반대로 이것이 조금이라도 해결 기미를 보이면은 반대쪽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경기 흐름의 주요 시그널로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경기 흐름의 시그널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 지표 악화가 계속 지속하게끔 작용한 주요 원인이었었고요. 앞으로도 악영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것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또 그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과 환호성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기대를 하는 것이고, 해서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요. 미국 증시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환경 요인, 이 두 흐름이 만약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찾아보려면은 미국 증시에서 IT하고 소비재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 이것을 우리가 주가의 선행성으로 인식해가지고 이 두 가지 흐름을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SPDR사에서 운영하는 그 ETF 종목을 두 가지, 대표적으로 XLK하고 XLY 이쪽을 찾아보면은 각각 IT하고 소비재 업종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두 종목 모두 다 올해 상승률이 20%가 넘고 사상 최고가의 IT 테크 쪽이 3.8%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전기 소비재 쪽이 5.3%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이런 ETF 흐름을 놓고 봐도 향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바로 치고 나갈 그런 핵심 주도업종의 흐름이 살아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2분기가 그리고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이런 회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반전이 시작되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왜 증시는 상승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는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한 불안감이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만약에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좀 뒷받침되거나 또 개선되는 요인이 가시화된다면은 급격하게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해답은 뭐 어느 정도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해답이 FOMC를 보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바로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제 지표 하강을 하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증시가 하락을 해서 동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내려가든지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증시가 올라도 금리 전망은 오히려 동결을 지나서 하락의 무게감을 주고 있는 그런 정책 효과를 봤을 때 지표 반등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표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증시가 따라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이유가 정책 효과가 남아 있고 또 변화 요인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 요인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FOMC 회의가 정확한 답을 오늘 주지 않더라도 그런 시그널을 찾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회의 이후에 증시 흐름은 만약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찾아진다면 증시가 선행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인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표 악화의 원인이 개선이 되고 만약에 지표 개선 가능성으로 인식이 되고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경우라고 한다면 증시 분위기가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시그널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바로 달러 약세 반전이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 축소하고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당길 일은 바로 이 달러 약세가 반전이 되는 것이 시작 포인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단순한 유동성 흐름의 개선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쪽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차별화 같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안 좋은데 그것이 개선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FOMC 회의가 아니어도 시장의 무역 분쟁의 답을 계속 찾을 것이기 때문에 답을 찾으면 바로 시장은 빠르게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반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미 매수 시점은 많이 늦는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같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매수 시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출해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밀리고 있었는데 이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코스피 그러면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갑니까? 예,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은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FOMC 회의부터다. 거기서 또 포인트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 12월 이후에 올 초 상대적 강세 우리가 그때는 제일 강했죠. 코스피가 전 세계적으로요. 그것도 예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다다음 주부터요. 4월 초부터요. 시즌에서 기업 실적에 이제 저점을 지난다. 이것을 찾고 무역 분쟁 해소하고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반전 시그널이 나타난다면은 강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FOMC 회의 이벤트 이후에 2분기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서 이런 기업 실적의 저점을 지나는가 그리고 무역 분쟁 해소가 어떤 시그널로 나타날 것인가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밤 회의에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시는 계속 기회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해서 코스피가 계속 점진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도 제가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답답하지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무역 분쟁 완화가 진짜로 가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진 지수대를 역으로 계산하면 2,300포인트, 2,300에서 2,350포인트입니다. 2,300포인트 바로 재진입 가능성은 우리가 2분기에 항상 열어둬야 된다. 왜냐하면은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2분기 흐름에서 이 무역 분쟁 완화 이슈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 단기 대응 전략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저점이 형성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시크릿 업종을 깔고 지금 실적 시즌을 시작할 때는 내수 개별 종목이 계속 지금 시장이 내려도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좀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